필이 알려주지 않은 것, 그리고 에이미가 물어볼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은 어떻게 나인 액션 뉴스가 그렇게 멀리서 벌어진 사건을 알게 되었느냐다. 그건 기이하게도 필의 책상에 놓여있는 편지를 통해서였다. 편지에는 서명도 없고 발송인 주소도 없었다. 편지는 타이프로 한 줄씩 띄어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한 여자가 선택됐습니다. 이 땅에 내려진 천국의 선물.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미시간 콜드워터, 목사에게 물어보세요. 한 통의 전화가 모든 것을 확인해 줄 것입니다. 보도 책임자인 필은 비정상적인 우편물에 익숙했다. 대개 그런 우편물은 무시했다. 하지만 알페나는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이야기를 팽개쳐버릴 만큼 가치 있는 시장이 아니었다. 적어도 필이라는 업종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시청률에 도움이 되는 시장은 아니었다. 그는 콜드워터의 교회 목록을 훑으며 전화를 몇 통 걸었다. 처음 2통은 음성 메시지가 들려왔다. 하지만 3번째 만에 하비스트 오브 호프 침례교회의 총무가 받았고, 필은 담임 목사에게 물어보세요와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놀란 목사가 말했다. 이제 전화는 어디서든 당신을 찾아낸다. 기차를 타도 자동차를 타도 당신의 바지 주머니에서 전화벨이 울린다. 도시나 타운들, 마을들, 심지어 베두인족의 천막들까지 회로로 이어졌고, 세계에서 가장 벽지에 사는 주민들도 이제 전화로 말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당신이 전화로 연결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 일라이어스 로는 사다리를 올라가 클립보드를 잡았다. 추운 날씨 탓에 그는 건설 작업을 실내에서 하게 될 것이고, 겨울에는 이런 리모델링 일로 돈을 벌 것이다. 월요일에 석고판 작업을 시작할 수 있어요. 그가 말했다. 집주인인 조시라는 여자가 고개를 흔들었다. 주말 내내 가족이 있어요. 월요일까지요. 그러면 화요일에 하죠. 담당 인부에게 전화할게요. 일라이어스는 휴대전화를 잡았다. 그는 조시가 자신을 빤히 바라보는 것을 알아차렸다. 일라이어스 정말 무슨 말인지 알죠? 뭘 받았다는 건지 모르겠군요, 조시. 바로 그때 전화가 울렸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일라이어스는 시선을 피하고는 몸을 웅크리고 전화를 받았다.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여보세요. 왜 내게 전화하는 겁니까? 그만해요. 당신이 누구든 말이요. 다신 전화하지 말아요. 그가 종료 버튼을 3개 누르는 바람에 전화기가 그의 손에서 빠져나와 바닥에 떨어졌다. 조시가 그의 커다란 손을 보았다. 그의 2 손은 떨리고 있었다. 콜드워터라는 타운에는 5개의 교회가 있었다. 가톨릭, 감리교, 침례교, 프로테스탄트, 그리고 초교파 교회. 워런 목사가 지금껏 살아오는 동안 이 5교회가 모두 모인 적은 없었다. 지금까지는. 캐서린 예린이 그 일요일 아침에 일어서지 않았다면 콜드워터에서 벌어진 일도 수많은 기적들처럼 조용한 속삭임에 감싸인 채 지나갔을지 모른다. 하지만 일단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기적은 변화를 일으킨다. 사람들, 특히 교회 사람들이 대화를 한다. 그래서 5명의 책임 목사들이 워런의 사무실에 모였다. 교회의 총무인 펄트 부인이 모두에게 커피를 따라주었다. 워런은 그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가 적어도 15살 정도 나이가 많았다. 우리에게 말해주십시오, 목사님. 신부용 옷깃을 두른 건장한 윌리엄 캐럴 신부가 말문을 열었다. 그 일요일에 몇 명이나 예배에 참석했죠? 100명쯤이요. 워런이 말했다. 그 여자의 증언을 몇 명이나 들었죠? 그들 모두요. 그녀를 믿는 것 같던가요?
네. 그녀는 환각에 잘 빠지는 편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일이 정말로 벌어졌나요? 그녀가 전화를 받았나요? 워런은 고개를 흔들었다. 모릅니다. 감리교 목사가 몸을 앞으로 뺐다. 이번 주에 약속이 7건이 있었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천국과 연락하는 것이 가능한지 묻더군요. 내 신도들은 이 일이 왜 워런 교회에서 벌어지고 우리 교회에서는 벌어지지 않았는지 묻더군요. 프로테스탄트 교회 목사가 덧붙였다. 우리 신도들도요. 워런은 모든 성직자가 한 손을 올린 것을 보았다. 다음 주에 방송국에서 나온다고 하셨죠? 캐럴 신부가 물었다. 프로듀서가 그러더군요. 워런이 대답했다. 캐럴 신부가 두 손바닥을 맞붙였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타운을 떠나는 것보다 더 두려운 일은 그곳을 결코 떠나지 못하는 것이다. 설리는 지젤에게 대학 입학을 위해 주를 떠난 이유를 그렇게 설명했다. 그때 그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여기 콜드워터에 돌아왔다. 그리고 금요일 밤에 설리는 줄스를 부모님의 집에 내려주고 피클스라는 술집에 갔다. 고등학교 시절 그와 친구들이 몰래 들어갔던 곳이었다. 그는 구석의 스툴에 앉아 위스키와 맥주를 한 잔씩 주문했고 또 한 잔씩 주문했고 다시 한 잔씩 더 주문했다. 그는 술을 모두 마시고는 돈을 내고 문 밖으로 나왔다. 그는 지난 3일간 일자리를 찾아다녔지만 찾지 못했다. 다음 주에 그는 근처의 타운들을 찾아볼 것이다. 그는 재킷에 지퍼를 올리고 수거를 기다리는 갈색 낙엽들이 담긴 수많은 자루를 지나 몇 블록을 걸어갔다. 그는 멀리서 불빛들을 보고 군중의 메아리를 들었다. 그는 아직 집에 돌아갈 준비가 되지 않았으므로 그 방향으로 걸어가다가 마침내 고등학교 풋볼 경기장에 도착했다. 예전에 그가 선수로 뛰었던 팀이 경기를 하고 있었다. 진홍색과 흰색 유니폼을 입은 콜드워터 호크스. 경기하기에 좋은 때는 아니었다. 관중석은 4분의 3이나 비어 있었다. 얼마 안 되는 관객은 대부분 계단을 뛰어다니는 아이들과 망원경으로 아들을 찾는 부모들이었다. 설리는 10대 시절 풋볼을 했다. 호크스는 당시에도 나을 것이 없었다. 콜드워터 고등학교는 다른 학교들보다 작았기 때문에 풋볼팀을 출전시키기만 해도 운이 좋은 것이었다. 그는 관중석에 다가가 점수판을 흘깃 보았다. 콜드워터는 포쿼터에 3터치다운 차이로 지고 있었다. 그는 재킷 주머니에 손을 넣고 경기를 지켜보았다. 하딩! 누군가 소리쳤다. 설리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술이 감각을 둔하게 해 그는 20년 전에 졸업한 모교에서 누군가 자신을 알아볼지 모른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다. 그는 고개를 살짝 돌리고 티나지 않게 군중을 살펴보았다. 아마 그가 착각했을지 모른다. 그는 경기장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제로니모! 다른 누군가가 웃으며 소리를 질렀다. 설리가 마른 침을 삼켰다. 이번에는 경기장을 둘러보지 않았다. 그는 1분 정도 꼼짝 않고 서 있었다. 그러다 경기장을 나와버렸다.